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마인드 헤빗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 노후 준비하면 어떤 숫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이런 거 생각하시죠? 국민연금 얼마 받을까? 퇴직금은 얼마나 모을까?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보험료나 보험은 뭘 들어야 하나? 맞죠? 근데 있잖아요. 은퇴 후에 우리 통장에서 가장 무섭게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빠져나가는 돈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의료비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큰 비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외로움 비용 안도이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늙어서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하루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후에 진짜 지출, 외로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차 한 잔 옆에 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준비되셨죠? 자, 시작할게요. 자,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퇴 후 지출의 공식. 나이 들면 몸이 아프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가겠지.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70대, 80대 되시면 병원 가시는 횟수가 늘어나시고 약값도 만만치 않으시죠. 근데 있잖아요.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의 지출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병원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훨씬 더 꾸준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영수증에는 그냥 생활비나 쇼핑으로 찍히는데 사실은 다른 이유로 쓰는 돈들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70대 어머니 한 분이 계세요. 홈쇼핑 채널 돌리시다가 운동기구를 주문하셨어요. 150만 원짜리. 근데 그 운동기구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왜 사셨을까요? 정말 운동하려고 사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 사실 외로우셨던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니까요. 자식들은 바쁘고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그래서 홈쇼핑을 보신 거예요. 거기서 쇼호스트가 밝게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잖아요. 어머니, 이거 정말 좋아요. 딱 어머니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서요. 그 목소리가 좋았던 거예요. 누군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번호 누르셨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택배가 왔어요. 택배 기사님이 문 앞에서 여기 계세요 하고 불러주시는 그 순간. 그게 좋았던 거예요. 아, 오늘 누군가 나를 찾았구나. 이 느낌. 여러분, 이게 바로 외로움 비용이에요. 물건이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리워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쓴 돈. 영수증에는 쇼핑이라고 찍히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비용인 거죠. 은퇴라는 건요,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결되어 있던 사회적 뿌리가 뽑히는 경험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료들, 상사, 후배들, 점심시간에 밥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 그게 다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요. 전화도 안 와요. 카톡도 안 와요. 오는 건 광고 문자뿐이에요.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지갑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외로움 비용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외로움 비용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볼까요?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 없는 쇼핑. 아까 말씀드린 홈쇼핑이 대표적이죠. 근데 이게 비단 홈쇼핑만은 아니에요. 마트에 가서 필요 없는 거 계속 담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집에 라면이 20개나 있는데
또 사오시고, 화장지도 쌓여 있는데 또 사오시고. 왜 그러실까요?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산대 직원이 어서 오세요 해주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랑 부딪히기도 하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나도 사회의 일원이구나. 나도 사람들 사이에 있구나. 이 느낌, 그래서 자꾸 마트에 가시는 거예요. 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러 가시는 거죠.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요, 거의 매일 편의점에 가세요. 뭘 사러? 우유 하나. 1,500원짜리. 근데 그 우유 일주일치 사도 되는데 하루에 한 개씩만 사세요. 왜? 내일 또 올 핑계가 필요하니까요. 편의점 알바생이 어르신, 오늘도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게 좋으신 거예요. 그 짧은 대화 한마디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인 거죠. 두 번째, 과잉 구독. 요즘 구독 서비스 엄청 많잖아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 왓챠. 그리고 신문도 구독하시고, 잡지도 구독하시고, 유료 라디오도 들으시고. 한 달에 구독료만 10만 원 넘게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실제로 다 보실까요? 아니에요. 절반도 안 보세요. 그럼 왜 끊지 않으시냐고요? 끊는 게 무섭기 때문이에요. 끊으면 뭐가 무서우냐? 조용해지는 게 무서워요. 집이 너무 조용해지는 거. TV라도 켜놔야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아, 저 배우 연기 잘한다 하면서 혼잣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끊기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나만 뒤처지는 것 한 거 아냐? 나만 모르는 거 뭐 아냐? 이런 불안감. 그래서 계속 구독하시는 거예요. 콘텐츠가 좋아서가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싶지 않아서. 세 번째, 이게 제일 슬픈 건데요.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에요. 딱히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시는 분들 계세요. 내과 갔다가 정형외과 갔다가 한의원도 가시고. 어디가 아파서요? 물어보면 그냥 좀 불편해서 이러세요. 사실은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면요,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러줘요. 김영숙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서요. 의사 선생님은 내 말을 들어줘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서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그게 병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은 바빠서 전화도 잘 안 받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일로 바쁘고, 그래서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진료비 내는 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대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외로움 비용이에요. 영수증에는 쇼핑비, 구독료, 병원비라고 찍히지만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서,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서 쓰는 돈. 자, 그럼 이제 좀 다른 각도로 볼게요. 이거 개인의 슬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의미해요.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외로움은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이는 데 있어서요. 담배 피우는 것만큼, 비만만큼 위험하대요. 외로움이 몸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심장병, 우울증, 치매, 다 외로움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진국들은요, 정책 방향을 바꿨어요. 의료비를 줄이는 것보다 외로움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영국은 아예 외로움 담당 장관을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장관이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냐면요. 치료가 아니라 연결을 파는 곳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제 사업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돈이 모일 5가지 영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시니어 커뮤니티 주거. 이게 뭐냐면요. 그냥 집이 아니에요. 관계 플랫폼이에요.
같은 건물에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아침에 같이 운동하고 점심에 같이 밥 먹고 저녁에 같이 영화 보고 그런 공간에요. 일본이랑 미국에서는 벌써 엄청 활성화됐어요. 둘째, 데이케어 센터. 치매 환자들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건강한 노인분들도 낮 시간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점심 같이 먹고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데이케어 가야지 이런 목표가 생기는 거죠. 셋째, 취미 기반 모임.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등산.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여서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이런 모임을 만들어주고 운영해주는 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넷째, 대화형 서비스. 이건 좀 신기한데요. 말벗 서비스예요. 전화로 1시간씩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돈 내고 대화하는 거죠. 슬프지만 이게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다섯째, B2F 비즈니스, 비즈니스 투 패밀리. 이게 뭐냐면요. 자녀가 돈 내고 부모님이 서비스를 받는 구조예요. 예를 들면 효도 구독권 같은 거요. 한 달에 10만 원 내면 부모님께 매주 꽃다발도 배달되고 주말에 문화센터도 가시고 이런 패키지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다 외로움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들이에요. 앞으로 돈은 여기로 흘러갈 거예요. 치료하는 데서 연결하는 대로. 그럼 이제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냐? 이거 큰 기업, 투자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엄청난 기회예요. 왜냐? 앞으로 살아남을 직업은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거든요. 시니어 콘텐츠 기획자, 커뮤니티 운영자, 말벗,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 기록 정리해주는 사람. 이런 직업들이 뜨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눈 맞추면서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는 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경청하는 능력, 공감하는 마음. 이게 다 미래의 자산이에요. 진짜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잖아요. 얼마 모았나, 연금 얼마 나오나.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은퇴 후에 가장 비싼 비용은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삶. 그 자체예요. 돈으로 병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외로움은 오직 사람만이 고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부자는 이거예요. 미래의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이거 진짜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요, 재테크 책 펴는 대신에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잘 지내? 이 한마디. 그게 어쩌면 가장 수익률 높은 노후 투자일지도 몰라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외로워하시는 분 계시면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어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통장에 그리고 마음에 따뜻한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람이 재산이에요. 절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